만다린 죽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살인 4. 무죄 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 제4항. 우리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와 같이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활용하는 사전을 보면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시사 상식 사전. 무죄 추정의 원칙.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 베이직 고교생을 위한 정치 경제 용어 사전. 무죄 추정의 원칙.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사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 베이직 중학생을 위한 사회 용어 사전. 무죄 추정.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넓은 뜻으로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이라 한다. 두산 백과사전.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형사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반면 이 사전들은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 혹은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어서 뉴스를 한 건 소개한다. 다음은 사이버사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육군 소장이자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백낙종의 브리핑 내용이다. 모든 수사는 무죄 추정,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뉴시스. 현재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다시 말하여 이 원칙을 범죄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상식적 무죄 추정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다는 것인데 형사소송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그러한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들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설명에 따라서 피의자와 피고인 등에게 우리가 직접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시켜 보기로 하겠다.
60색 색연필 나라에서 파랑 씨가 살해됐다. 살해 현장을 조사한 검사는 초록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초록 씨가 파랑 씨를 살해한 범인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검사는 수사해야 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다. 초록 씨가 파랑 씨를 살해한 범인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초록 씨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 무죄 추정론은 초록 씨는 일단 무죄이다라고 한다. 일단 무죄인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일단 유죄 정도는 되어야 수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혹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영장에 의한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문제는 상식적 무죄 추정론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피의자는 일단 무죄이므로 검사는 수사할 수 없고 당연히 강제 수사할 수 없다. 상식적 무죄 추정론은 수사만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재판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혐의가 있는 초록 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 법관이 유죄 판결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살인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사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참조를 기재해야 한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살인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이며 법관으로부터 정말 그런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사람이다. 그런데 상식적 무죄 추정론은 이 사람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일단 무죄라고 하는 것이다.
무죄인 사람이 피고인으로 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무죄인 사람에게 죄명을 부여하고 그것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무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식적 무죄 추정론에 의할 때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할 수 없게 된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사이버사 대선 개입 사건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모든 수사는 무죄 추정,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브리핑했다. 상식적 무죄 추정론에 따라 수사했다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일체의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러한 것이라면 불가능해지는 것은 수사와 재판만이 아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고소란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고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률 행위이다. 그런데 상식적 무죄 추정론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일단 무죄인 사람이다. 일단 무죄인 사람을 수사하라고 요청하거나 일단 무죄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고 기소할 것을 요청하는 고소는 허용될 수 없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인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고발할 수 있다. 피고발인의 행위를 범죄라고 판단할 것이 전제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 무죄 추정론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일단 무죄인 사람이다. 일단 무죄인 사람에 대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상식적 무죄 추정론에 따를 때 모든 사람은 당연히 무죄이고 용의자나 피의자나 피고인도 일단 무죄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죄이거나 일단 무죄인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체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상식적 무죄 추정론이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모든 일들은 법률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단지 형사 피고인에 대한 추정 원칙으로 규정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원칙은 재판의 원칙이지 수사의 원칙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다른 수사의 원칙들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적 무죄 추정론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